초록의 계절 5월입니다. 이 초록 세상이 작가의 캔버스에 옮겨진다면 자연이 전해주는 따사로운 이야기가 담기겠죠. 오늘은 화가이자 큐레이터 그리고 샌드아트 작가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홍 작가를 만나봅니다. 사람들이 5월을 창조적 원천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삶이 좀 상처를 받고 극복하고 이러면서 인간이 성숙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5월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달이다. 그래서 슬프지만 아름다운 달. 저는 5월을 사랑해요. 예향 광주의 한켠에 자리 잡은 조용한 작업실. 작품이 탄생되는 산실에서 작가 주홍을 만났습니다. 진중한 작업 과정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온 그녀에게 미술은 인생을 관통해온 화두였죠. 대학에서 한국화를,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박사과정을 통해서는 치유 미술을 전공한 그녀는 미술의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삶을 가꿔왔습니다. 선생님 보면요, 한국화에서 시작하셔서 서양화로 가셨다가 이제는 또 샌드아트까지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저는 이제 세상의 중심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다 하더라도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한국화를 할 때는 화선지에 붓으로 먹으로 그림 그리는 걸 제일 잘할 때였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좀 더 세상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어요. 좀 이제 20대 때는. 네. 그래서 세상에 좀 비판적인 얘기도 담고 싶고 한데 번지는 먹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색채를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화 재료를 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이제 열려가지고 뭐 영상도 작업이고 이제 사진도 작업이고 내가 걸어 다닐 때 내는 발자국도 작업이고 이렇게 작업이라는 세계가 확장됐거든요. 다양하고 확장되다 보니까 뭐 퍼포먼스도 하고 기획도 하고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자리에서 미팅을 하고 하면 그것도 예술의 하나고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씩 만들고 그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예술을 하는 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이 영감이잖아요. 네.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셨을 때 또는 새로운 작품을 시작하실 때 그 작품을 뭘 그려야 될지 하는 그런 모티브는 어떻게 얻으세요? 일상에서 얻어요. 네. 이렇게 만나는 계속 변화하고 있는 일상에서 일상 그 자체에서 영감을 얻죠. 왜냐하면 늘 영감의 대기 상태니까. 그리고 뭐 공사 현장에서도 그렇고 내가 여기 공사장 펜스에 이런 메시지를 느닷없이 밤에 남겨놓으면 사람들은 걸어가다가 어떤 느낌으로 일상에서 이렇게 기분 전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위트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영감의 대기 상태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작품의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랫동안 좀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안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제 안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하고 공명이 일어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떤 만남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내가 거닐거나 뭐 쓰레기 더미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다 저하고 공명이 일어난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감이 있죠. 근데 그 영감이 창조적으로 바뀔 때 그때 이제 예술가인가 아닌가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예술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해오는 일이 아닌가. 그 말이 참 좋네요. 영감의 대기 상태.
네. 그 영감의 대기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감의 대기 상태는요, 죽음의 대기 상태처럼 오늘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기법과 재료의 다양성을 기하는 가운데 변화하고 성숙해온 작가 주홍. 그녀는 요즘 반짝이는 점들이 모여 하나의 순간을 완성하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모든 순간은 사라져버리기에 아쉽고 역사적이라고 믿는 작가는 극도의 몰입 상태에서 점을 찍는 반복 작업을 통해 자신에게 영감을 준 인물들의 생애, 그 최고의 순간을 표현해냈습니다. 최근에 작품 만드신 것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오드리 헵번이라든지 피카소라든지 뭐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이렇게 그 주로 인물들 많이 하셨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히 제가 사는 순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굉장한 역사적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 묻혀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돈벌이나 이런 것들에 묻혀가지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찬란한 역사적 순간인가를. 안타깝고 저는 역사적 순간으로 살고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순간이야말로 매일 내가 가장 젊고 내 인생에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적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 볼까 하다가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네네. 제가 뭐 대학 때 들고 다녔던 많이 읽었던 시집이 뭐 랭보의 시집이었는데 네. 랭보의 천재적인 랭보를 그리고 오드리 헵번의 삶에서 주는 메시지, 뭐 피카소라든지 뭐 이런 마이클 잭슨 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거든요. 네. 저를 심장을 뛰게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작품 속에서 드러나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들도 우리처럼 역사적 순간인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몰라. 그 찬란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순간인지 몰랐지만 대중들이 그들이 이제 죽고 나서 역사였다라고 아마 기록했을 거야.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우리의 삶도 실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한 번의 점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 찬란한 반짝이는 순간이 역사적 순간이구나. 사라지는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점으로 이루어진 무늬잖아요. 반짝이는 네네. 무늬인데 무늬 다시 영감. 이런 제목으로 그림 그리게 됐어요. 광주 구도심에 자리한 아담한 문화공간 메이홀. 신기하고도 엉뚱한 예술 공간을 표방하는 이곳은 주홍 작가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메이홀에서 회원들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역할을 맡아 운영해 가는데요. 주홍 작가가 담당하는 역할은 바로 큐레이터입니다. 야, 여기 참 아담하고 아늑하고 뭔가 포근한 그런 공간이네요. 메이홀이라는 이곳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이름도 그렇잖아요. 메이홀. 메이라는 건 5월이고요. 네. 5월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이고요. 그리고 몇 명의 지인들끼리 만나서 술 마시다가 우리만의 아지트 공간 하나 만들어 볼까? 마음껏 놀고 마음껏 얘기하고 즐거운 소통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 이런 건 안 될까? 광주 정신을 기반으로 뭐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 주머니 돈 내서 그냥 전부 회원들이 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컨셉은 5월 시민군 막사예요. 메이홀은 재생으로 자생적 재생 공간으로 되게 민간이 스스로 이 공간을 이끌어가는 상징적인 공간이에요. 광주에서. 네, 이름도 상징성이 있고 그래서 평소에 비어 있어요. 이 공간을 저희가 뭐 상업적으로 커피를 팔거나 이런 공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늘 비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비어 있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가장 이슈가 될 수 있거나 의미가 있거나 하는 행사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질 높은 문화 공간. 그럼 네. 메이홀에서 그동안 큐레이터 역할을 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일이나 행사 그런 보람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전시회를 했어요. 파티형 전시였는데 프랑스 문화원하고 함께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 왜 의미가 있었냐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프랑스 혁명을 가지고 아직도 영화까지 만들면서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까지 만들면서 100년이 넘도록 그렇게 다시 예술로 재탄생되고 있어요. 네. 승화되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레미제라블을 통해서든 역사 속에서든 자기네 그 시민 정신을 되게 위대한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역사서에서도 그렇게 적고. 그런데 우리는 5월 정신을 그렇게 생각하는가? 과연? 대한민국에서는 5월 정신을 얼마나 왜곡시키는가? 이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로 그 프랑스 사람들은 5월 정신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갖고 우리는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정신을 좀 생각해 보자 했는데 근데 그때 느낀 게 뭐냐면요. 양쪽 다 파티를 하면서 5월 정신이 정말 위대하구나. 프랑스 혁명에서는 시민들이 좀도둑도 많았고 살인도 있었고 그랬는데 5월에는 5월 공동체 그 무정부 상태에서 5월 광주 시민들은 끝까지 민주주의를 목숨을 바쳐서 지켜내면서도 좀도둑 하나 없었고 은행 하나 털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던 쌀을 가지고 밥을 해서 주먹밥을 나눠 먹었다. 이게 너무나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감동적인 일이었어요. 그걸 발견한 게 네. 광주 시민 정말 위대하다. 그래서 저희는 꼭 우리가 5월 정신을 가지고 광주가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보다는 이렇게 외부에 있는 분들이 외국 사람들이 광주 정신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연히 파티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안에서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되게 보람이 있었어요. 메이홀의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큐레이터로서 주홍 작가는 젊은 신인 작가들에게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미 있는 작품은 대중과 만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80년 5월 이곳 광주에서 저질러졌던 국가폭력은 결코 끝날 수 없는 과거이자 역사인데요. 그녀는 메이홀이라는 공간을 통해 5월의 광주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이 기획 전시 전에 어떤 흐름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주된 테마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공간이 광주 정신을 표방한다 해서 무겁거나 이런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여기가 위트와 유머가 넘치는 공간 그리고 노는 곳 거기는 진짜 가면 놀더라. 근데 그게 내가 놀다 보니까 뭐 그 안에 광주 정신이 있었고 내가 뭐 같이 뭐 파티하고 와인 마시고 음악 듣고 뭐 비틀즈 이야기하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 광주 정신과 맥락이 닿고 그러니까 자유 정신을 가지고 노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림도 그런 맥락에서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전시회가 뭐 정기적으로 매달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공간에 1년에 5번 전시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력하는 거는 5월 전시예요. 네. 5월 전시만 주력해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고 나머지는 다 놀아요. 거의 논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해오셨던 이런 전시 중에서 네. 주홍 작가님의 기억에 남는 전시가 있었다면? 저 오늘 지금 이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홍성담 선생님 네, 홍성담 전시. 쌤 전시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이런 상징 코드, 그러니까 초현실적 상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놀라움이 네. 있었어요. 네. 작품에. 한 사람이 꿈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구슬이라는 글을 쓰고 이런 스토리텔링과 또 그 그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 안에 있는 억압된 아픔과 상처 그리고 또 분노 이런 것들을 해결해냈다라는 거 네. 이게
그것이 지금 이 전시 중에 녹아 나와 있는 원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족 공동체의 상처가 발이대기라는 그 우리 서사구조, 네. 우리 서사구조 안에 녹아나가지고 상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보면 볼수록 이 상징을 음미해보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처음엔 좀 끔찍하거든요. 네. 끔찍한데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까지 같이 치유되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작가 주홍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예술 장르는 샌드 아트인데요. 모래가 주는 부드러운 감촉을 살려 치유 미술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접한 샌드 아트에 그녀는 깊이 매료됐습니다.